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태광실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대 맹독성의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입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와 해당 업체는 적법한 매립이라고 맞서고 있어 유해성 시비는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1회 GHN 김해방송배 농구대회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초중고별 35개 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경쟁보다는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일시 중단됐던 김해 인천 환승 전용 내항기를 다음 달부터 재운항합니다. 환승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매일 오전 7시와 저녁 7시 20분 두 차례씩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제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이 최근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3년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학교 측은 프라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이 사람에서 김태구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뉴스입니다. 나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태광실업에 대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맹독성의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입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시와 해당 업체는 적법한 매립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해성 시비는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산 162의 1번지 나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에 산림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5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이 땅에 스며들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이 먹으면 즉사할 정도의 맹독성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채석에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를 다시 메울 때 14년간 채석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를 그대로 묻었다는 것이다. 이 슬러지는 돌과 흙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독한 화학 제품이 섞인 채 그대로 묻었다고 한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폐기물의 양은 가로 100m, 세로 200m, 깊이 20m 정도로 4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난 2010년까지 골재를 채굴하고 남은 공간에 폐기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와 매립업체 경부 ENT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고 인체에 해롭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서는 맹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맹독성 물질이 아니라 그 환경법에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허용 기준치 내에 재활용 제품입니다. 그 성토 매립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재활용 방법의 하나입니다. 김해시는 폐기물 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만큼 시 예산으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굴착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도에도 낙동의유해환경청으로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서 그 순환골재를 갖다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걸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김해시 의회에서는 폐기물 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김해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토굴 사업이 끝났는데 지하로 해서 그런 토석을 더 채취를 해서 그 채취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일반 폐기물을 매립을 해서 그렇게 위에 덮었다. 그런 작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관청인 우리 김해시청에서도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나전지구 땅의 소유주인 태광실업이 해당 지역의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특혜 시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시 중단됐던 김해 인천 환승 전용 내항기를 다음 달부터 다시 운항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이 구간을 오고 가는 환승 전용 내항기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환승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30일부터 재운항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내항기는 매일 오전 7시, 인천에서 부산으로 오는 내항기는 매일 저녁 7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에 3곳이 선정이 돼서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0억 원, 대동면 수안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억 원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김해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지속적인 건의로 올해부터 은변 지역의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변경돼 이러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진례면 사업은 진례 도자기를 주제로 5년간 도자 테마거리와 마을 공동주차장을, 대동면은 2년간 수국곡 언덕길 조성, 수국 테라스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중 하나는 스포츠인데요. GHN 김해방송이 3대3 농구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숨겨둔 기량을 뽐내며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졌는데요. 보도에 변진성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농구대회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3대3 농구 경기. 상대팀을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더니 현란한 드리블로 잽싸게 공을 낚아챕니다. 치열한 경기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3대3이 한다 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친구의 마음이 맞아서 나가기로 했어요. 기분 좋고요. 앞으로 이런 데 있으면 앞으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는 잊고 그동안 감춰졌던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기라 더욱 즐겁습니다. 기뻐서 계속 웃음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뜻깊었어요, 이 경기가. 근데 자주 하죠. 예전부터 해갖고 완전 좋죠. 이 대회에 참가한 팀은 총 35개 팀. 초중고별 각각 토너먼트 대진표에 맞춰 대결 방식을 통해 경기가 치러졌지만 경쟁보다는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학생들의 우정과 농구에 대한 열정은 프로 선수 못지않았던 참가자들. GHN배 농구대회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포츠 정신과 우정이 한층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우승팀의 프루지오 사충이 팀을 비롯해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팀에게는 GHN 김해방송이 준비한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김해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선물값 상승을 막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 등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초과, 포장 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합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실시해 검사 결과 포장 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해시는 2016년 하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6만 1,000건에 대해 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 중인 자동차 한 대에 한해서는 부과가 면제가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인제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이 최근 출범했습니다. 인제대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3년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학교 측은 프라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구 프라임 사업단장을 포커스 2사람에서 주향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인제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막중한 역할을 맡으시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가 전국에 한 193개 대학 가운데 이 프라임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게 돼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책임감도 있고, 네. 앞으로 잘해서 인제대학교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단 이렇게 설명은 돼 있는데 프라임 사업단이란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프라임 사업이 산업 연계 활성화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산업재에서 필요한 인력과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를 네. 해소하기 위해서 네. 대학에서 정말로 이 산업재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제 양성해서 네. 배출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인제대학은 이제 의생명 헬스케어 특성화로 네. 인제대학이 잘하는 인력을 양성시켜서 사회에 배출하겠다고 하는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게 우리 프라임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21개 대학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3년간 투자되는 액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주요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형이 한 9개 대학, 네. 소형이 12개 대학인데 대형은 주로 이제 150억, 평균 150억씩 3년인데 저희 학교는 160억씩 3년간 480억을 지원받게 됐고요. 네. 이것은 전국의 대학이 잘할 수 있는 특성화를 정부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네. 거에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과가 6개과 증원되는 과가 6개, 12개를 이제 프라임 학과라고 하고 네. 축소 폐지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내에 신설 증원되는데, 그다음 축소 폐지되는데 서로가 경쟁력을 갖춰서 그런 인력들을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내보내서 결국은 더 취업 잘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 잘 돼서 그 취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좀 모델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희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그 인재 채용에 이렇게 제대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것들이 못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프라임 사업단도 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없는가요? 그 미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김해나 경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그렇죠. 지역이라고 하는 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역 사회의 규모하고 또 대학에 또 이제 배출되는 학생의 수준과 이제 차이도 있어서 네. 이제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네. 저희는 결국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인재를 의생명 분야에 네. 양성하면 충분하게 그런 연계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 투자가 돼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가 됐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생명 특화 도시로 김해가 이제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제대하고의 그 인재 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감안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라임 사업과 연계한 그 김해의 의생명 특화 도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좀 추진이 될까요? 김해시에서도 저희 프라임 사업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같이 이제 MOU도 맺어서 같이 공동 연구하는 방안, 네. 그다음에 창업 카페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김해 있는 인제대학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이제 김해시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과 저희가 학교에서 연구로 해서 그것을 또 기술 이전을 하고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긴밀하게 회복을 하면 네. 김해의 어떤 의생명의 특성화에
또는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 타 대학으로의 인재 유출이 아무래도 뭐 기매 지역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3 수험생이나 또 학부모님들께 그 인재대학교 인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프라임 특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 네. 프라임 효과가 저희가 나타나길 또 뭐 대학의 학생이 아니면 대학의 전제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번 입시에 상당히 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장학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 네. 학생들이 와서 피부로 인재대학교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저희가 이제 저 뒤쪽에 건물도 하나 이제 바이오공학관이라고 건물도 하나 짓는데요. 아, 네. 그런 것처럼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인재대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달라, 좀 네. 바뀌어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재대학교가 지역의 거점 대학이자 또 글로벌 대학으로서 무한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김해시 회계과는 직원들의 개성 만점 스마일 캐리커처를 제작해 담당자별 책상에 부착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일 캐리커처는 지출이나 계약 등을 위해 회계과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타부서 직원들이 많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 내방객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청렴, 친절 회계 정착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또한 스마일 캐리커처 하단에 청렴한 당신, 회계과의 자랑입니다 라는 청렴표를 부착하고 캐리커처를 통해 청렴과 친절을 항상 생각하며 업무 처리를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관내 44개 중고등학교, 62개 학급, 1,93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8개 분야 34개 항목을 조사한 김해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해시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민은 주로 친구나 동료, 어머니와 상담하는 반면 아버지와 선생님과의 상담 비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감소한 20.7%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 역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한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해시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방안 수립으로 청소년의 고민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5일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0분경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김해시 주초면 내삼리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든가 싶었지만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대체로 많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대륙에는 7일과 8일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10일과 11일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에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